벤츠 가속력 향상 구독제 어떻게 보나요? 응? 지금 뭐요? 아, 벤츠가 아, 출력 올려주는 구독. 60마력인가를 주고 160만 160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게 한 방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구독이라고. 200마력 중반대를 300마력 조금 넘게 음. 뭐 이렇게 해주는데 160만 원을 더 음. 받고 해준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벤츠가 환장했지. 선 넘은 거지. 선 넘은 거지 이거는. 선 넘은 저는 거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대충 재원으로 보면 270마력을 뭐 330마력으로 뭐 요 정도. 그러면 아이오닉 5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320마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을 더 받고 풀어준다?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뭐 매핑비 매년 나간다는 말씀드리는데 매핑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진 차는 뭐 매핑 좀 한다고 해서 마력은 늘지만 무게가 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더 그러면 이미 권선이 많이 감겨 있는 더 무거운 모터를 미리 넣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쓰레기 금속을 더 싣고 다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쓸데없이 연비가를 그렇죠. 돈은 더 내고 돈은 그만큼 내고. 예, 이거는 좀 약간 자본 시스템을 좀 망가뜨리려는 시도까지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내연차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이게 내연차에서 하던 습관이에요. 벤츠가 같은 엔진을 쓰고 막 275마력을 주고 253마력을 주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6기통 3500cc 엔진 예전에 막 하위 모델에는 250마력, 상위 모델에는 275마력 뭐 이런 식으로 ECU로 이렇게 출력만 높여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위 모델에 1000만원, 1500만원씩 더 받던 습관이 있었어요. 이건 벤츠가 이걸 제일 잘했어. 아까 우리가 넷 그로스 얘기할 때 네네. 엔진 그로스, 엔진 넷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니까 이거 하던 짓거리 어디 가나.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서 꿀 밟다가 야 그러면 출력 가지고 뭐 야 예전에 우리가 엔진 가지고 똑같은 엔진으로 출력 나눠서 했잖아. 전기차 시대에 뭐 해먹을 거 없을까?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똥을 못 걷는 거야. 이게 너무 막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는데 이거 예전에 자동차에서 왜 2350 M272 엔진이 딱 그래요. 제가 이 3500cc 이 엔진을 많이 탔거든. 까브리올레도 타고 세단도 타고. 근데 253마력, 275마력 이걸로 계속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민선님께서 네. 조지아주는 네. 차량 구독제를 못하게 하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제를 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배터리 가지고 먼저 구독을 해서 월 얼마씩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염려하는 건 100kW 실어놓고 80만 넷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내면 90까지 쓰게 해주고. 그렇지. 이직거리 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제 모터랑도 똑같은 작동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게 아닌 게 돼서 자본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돼버려. 이게 일부 기업들의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한 욕심 때문에 돈 들어오면 그거 한다니까? 그 다음에 후륜 스티어링 휠 돌리는 것 그것도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선 넘은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벤츠가 무슨 테스트를 할 모양이다. 구독을 하면 얼마나 하는지 그렇지. 집계를 하려고 그냥 일시적으로 저러나 보다 하고 그냥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출력을 가지고 160마력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60마력 전기 모터는 특히 출력 올리기도 쉬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500마력에서 600마력으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200마력 중반에서 300마력 초반으로 이 짓을 한다? 160만 원으로? 에이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깎아먹는 거고 다른 대중차 기업에서 더 훨씬 저렴하게 해서 350마력, 360마력, 400마력을 막 쏟아내면 그러면 벤츠는 죽는 도태되게 거예요. 돼 있어요. 자기 죽는 짓 하는 거 지금 지무덤 파는 거예요 벤츠는. 거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구독이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 기본 모델이 딴 데를 압살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서 너 이거보다 더한 걸 원해? 그럼 돈 좀 더 내. 뭐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지. 시장을 지배한 다음에 지배한 다음에 없을 때 그걸 가지고서 압박을 해야지. 근데 시장 지배도 지배고 그렇게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담합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글로벌 자동차 사람들이 전기차로 오면서 전기차 브랜드들도 많이 난입했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 숫자가 담합은 절대 안 될 거라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벤츠가 지금 똥볼 차는 거라고. 아, 그럼요. 볼트 EUV 라이브로 장단점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될까요? 아, 근데 솔직히 가격이 300만 원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가 좀 지금은 애매하다. 장점이 좀 많은 차긴 한데 개발된 지도 좀 됐고, 예, 그리고 자, 이게 모든 게 차라는 게 이제 출시된 시점하고 예, 출시된 시기가 이제 흘러가면 또 새로운 차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 4, 4년이 지난 시점하고를 봤을 때 그 차의 가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시된 시점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한 3년 전, 4년 전의 이야기를 보는 건 약간 옛날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이 과연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그 차를 비교하면 지금 사는 게 과연 300만 원 더 주고 사는 게 잘하는 너무 선택에 애매해. 대해서 약간 네. 퀘스천마크가 붙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볼트 EUV가 지금 3,800, 3,900 옵션 얹으면 그 정도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낫지 않나? 그거 살 바에는? 그렇게 비교하면 소렌토 하브가 무조건 더 낫죠. 그러니까 이게 충전 속도도 너무 느리잖아요. 그렇죠. 충전 속도도 50kW 50kW에서 네. 리밋 걸리더라고요. 이게 문제거든. 근데 50이 맨날 50이 나오는 게 아니라 35 나올 때 있고 40 나오는 게 있고 예. 25 한- 나올 때도 예, 있어요. 예. 예. 아, 호환성도 이거. 좀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볼트 EUV면은 좀 넓은 하이브리드 사시는 게 낫지 않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엔트리 전기차 좀 사실 때 결정을 잘 하세요. 예. 주행 거리가 많고 네. 집밥이 좀 있고 충전 편의성이 있다 그러면 전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확실히 보조를 뽑을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주행 거리가 연 3만 이상 무조건. 그 이하면은 그 차액만큼의 경제성을 확보 못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요즘 리터당 한 16, 17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괜찮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전기차를 타고 이제 몇 달 네. 탔잖아요. 네. 옛날부터 전기차를 꿈꿔왔지만 네. 실제로 이제 내가 소유를 해서 타본 거는 최근 몇 달 동안 타봤는데 네. 전기 충전비를 가만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아무 데서나 막 충전하고 고속주행 막 때려놓고 그 로밍 막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막 충전하고 그러면 진짜 하이브리드 그 기름값 이상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비슷하게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봐. 내 집에서 완속 충전기에 물리고 신경을 좀 써야 충전은 전략을 세워야 돼. 그 유지비가 기름값이 절반 3분의 1, 4분의 1막 떨어지는 거지. 아무 데나 가서 막 340원, 420원 로밍 해갖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전략적으로 충전하셔야 됩니다.